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학학과 일하시고 현재는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과의 교수님들은 우리 유학대학 1기부터 10기까지 계속 그들에게 강의를 좋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분까지 써보고 조금 쉬다가 또 40분간 써보고 해서 4시 반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 보내놓고 오늘 와서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첫 줄부터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문자로 써야 되는데 무자로 써져 있네요. 아시죠? 이게 전국에 있는 것을 줄 하나로 쭉 고쳐야 되겠죠. 무구로 써야 되는데 무로 잘못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장을 보면요, 공자는 4가지의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놓고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다. 무의라고 했는데 의자를 지금 사사로운 마음이라고 지금 풀이를 해놨어요. 마음이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기필코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셨다 뭐 이런 게 같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셨고 이기심이 없으셨다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자의 경우는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다. 좀 그거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얘기들이니까 아무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의자와 이 의자의 사용법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일반적으로 우리는 뜻의라고 하잖아요. 뜻의라고 하고 요것은 어를의라고 하죠. 어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음문자라고 할 때 이것은 상대어가 표의문자잖아요. 표의문자에 이때 의자를 이걸 써야 될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이유를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한문 해석할 때 직역이라는 말 쓰잖아요. 직역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것에 상대하는 말이 의역이죠. 그때 이 의역은 의자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음역이라는 말도 씁니다. 음역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때 이것의 상대어도 의역입니다. 이것의 상대어도 의역이에요. 이것의 상대어도 의역인데 이때 의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의자하고 이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의자가 지금 여기에서 사사로운 뜻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것들이 지금 설명이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가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음자가 있잖아요. 위에가. 이 음은 어떻게 생긴 글자냐면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은 입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혀입니다. 혀. 혀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혀를 나타내고 입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것은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입으로 하는 소리. 반면에요, 우리가 음성할 때 이 성자도 소리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요것을 손입니다. 옛날 글자가 이거 손이에요. 또자가 손입니다. 요렇게 써져 있는데 요것은 위에 있는 손입니다. 위에 있는 손이 이렇게 5개가 있는 3개로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 우자는요, 요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비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것을 3개만 그렸어요. 그래서 요 우자는요, 손입니다. 손. 요것이 들어가면, 한자에서 요것이 들어가면 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는요, 손에 뭐 막대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투차할 때 투자 이렇게 쓰죠. 원래 이렇게 쓰면 손에 막대 들고 던지는 겁니다. 거기다 손을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뭐 나름은 창수, 몽둥이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것만 갖다 놓고, 요거 부숫자로 읽을 때는 몽둥이 수인가 뭐 나름 창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막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에 막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귀입니다. 귀. 그리고 요것은요, 요것의 모습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타악기의 모습입니다. 타악기. 때려가지고 소리 나는 악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손에 막대를 들고 이 타악기를 때립니다. 그럼 소리가 나죠. 그걸 듣는 소리가, 들어서 나는 소리가 이게 성자예요. 반면 이 음자는요, 입에서 혀 움직임에 의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음성할 때 음은 입에서 내는 소리고, 성은 자연으로, 그러니까 요것은 혀 움직임에 의해서 변질된 소리예요. 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성은 목에서 그러니까 폐에서 목을 거쳐갖고 혀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은 그 원음의 소리. 이게 타악기를 때려도 원음의 소리잖아요. 무슨 혀 움직임에 의해서 소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음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입에서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폐에서 이렇게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는 혀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지잖아요. 혀가 요거 입이 있으면 혀가 동명통이 여기 붙느냐에 따라서 동명통이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변질됩니다. 요것을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발음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발성 연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는 것은 발성 연습하는 것은요, 혀가 움직이지 않고 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원음의 소리를 있기 때문에 발성 연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성이라는 글자가 똑같은 뜻이라면 외국어를 배울 때 발성 연습을 해도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틀리죠. 그리고 발성 연습할 때도 발음 연습을 하려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틀리잖아. 이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된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글자는 사람이 입에서 혀로 내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소리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 뜻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뜻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요 의자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양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아자가 있잖아요. 아자는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요거 창과자죠. 창과자인데 요거 이렇게 붙는 거 창의 모습이 창이 이렇게 삼지창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확 찌는 창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창의 일종입니다, 그냥. 근데 창의 일종인데 왜 나라는 뜻이 됐냐면요. 이것은 창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아예요. 네. 근데 나라는 뜻은 소리가 아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뜻이 오나 아나 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소리가 유사해요. 소리가 유사해서 이게 가차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라는 뜻으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창입니다. 창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창 위에 양으로 장식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이제 진급을 할 때면 그 청와대 가서 무슨 이렇게 칸을 받잖아요. 예? 장군들을 받을 칸입니까? 근데 그때 식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름답게 겉의 모습이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의젓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뜻은 오늘날 이 글자 있잖아요. 의자, 의젓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이것은 뜻이라는 뜻이었고, 마음 뜻이라는 뜻이었고, 이것은 겉이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이것이 AD 121년에 나온 설문했자라는 책에 본의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생활을 쭉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뜻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 마음에서 소리 내고 마음속에 있는 뜻이 있을 거고 밖에 있는 뜻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의 뜻이랄지 글자의 뜻이랄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뜻도 있고 글자의 뜻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 뜻을 뜻이라는 의미를 준 겁니다. 원래는 뜻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요것은 원래부터 뜻이었고 그런데 자 뜻이었는데 이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난 뜻,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전용으로 해야 되고 요것은 마음이 아닌 마음 밖에 있는 뜻을 전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옛날 사람이 요것이 뜻이나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마음 밖에 있는 것이나 전부 뜻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못 고치고 놔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혼동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의라고 하면 그랬듯 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의라고 씁니다. 번의라고 이렇게 썼을 때하고 번의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도 틀려요. 이것은 본래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의가 뭐야? 그러면 네 속마음, 네 본래 네 마음이 뭐야? 겉으로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네 본래 마음이 뭐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써갖고 번의라고 하면 글자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본래의 뜻이 뭐냐? 이게 맨 처음에 태어난 것이 한자가 이렇게 유사한 뜻으로 변하는 것을 인신이라고 하고 소리가 같아서 변한 뜻을 가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래 태어날 때 그것은 본래의 뜻이 뭐냐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게 문자를 이야기할 때는 요 의자를 쓰고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쪽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지금 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D 121년에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표음문자의 상대어는 표의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표의 요걸 써야 돼요. 뭐냐면 여기 표음문자다 표의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역한다 의역한다라는 얘기는요
버머에 산스크리트어의 프라지니아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반야라고 옮겼어요. 소리가 유사하죠. 그걸 음역이라고 하고, 그것을 뜻이 뭐냐면요, 지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지혜라고 옮긴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이 의역을 써야 되죠. 네. 근데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면서 직역한다, 의역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직역한다라는 얘기는 문자 뜻대로 하나하나 그 뜻을 쫓아서 번역하는 것을 직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뜻으로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럴 때는 이 의역을 쓰는. 그러니까 직역의 상대, 이것은 맞겠어요. 직역의 상대어는 요 의역입니다. 음역의 상대어는 이 의역으로서 맞겠어요. 요것은. 네. 근데 말하자면 표음문자와 표음문자를 혼동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 당시 그렇게 돼 있었고 변하고 있는데 옛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걸 고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아무튼 요것은 제가 사실은 이것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의자와 의자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마음에서 있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의 마음을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틀립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의가 틀려요. 네, 사람마다 다 의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때 마음은 어르신이나 저랑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틀린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마음은 한국말로는 다 마음인데 그 마음하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네 마음 다른 마음이 의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8식이라고 하고 이걸 7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1식부터 6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이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또 구분을 해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고 라고 사사롭다라는 얘기를 보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의자는 사사롭다고 하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이렇게 서로 사사로운 자기 마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사사로운 마음이 그냥 사사롭다는 말을 안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없다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이제 그래서 사사롭다라는 의미가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요, 유가든 도가든 불가든 간에요,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걸 아주 그냥 간과를 하고 있는데 이 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새 이제 제주불교신문에다 제가 무슨 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기로 하고 지금 몇 번 썼는데요. 다음 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디 문장이가 집시라는 집시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거 두 글자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봉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이 잡다라는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집자가 신봉하다, 받들다, 모시다라는 뜻이 없잖아요. 요 집자만 갖다 놓고 쓰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진짜 없고 그냥 신자만 써도 그냥 무엇이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다 진자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글자가 두 개 있었거든요. 한자는 네 글자, 두 글자나 네 글자 이게 짝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짝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생각해보자면 요것보다도 우리가 시공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걸. 상응하는 글자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걸 왜 이렇게 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자는 요 앞에 부분은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물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여쪽은 무릎을 끌어안고 손을 이렇게 묶어놓은 모습을 그려놓은 게 집이에요. 이게 개인이 붙잡혀 있는 모습이죠. 네. 자, 봉자는 사람이 이렇게 받들고 그 벼나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쓰면 의식적으로 내가 받들고 싶어서 내가 의지에 의해서 받드는 거예요. 그 말하는 어르신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억압당한 거죠.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받드니까 요것을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은 그 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 한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이 문장에서 나오냐면 육조 해명 선생님을 그 제자들이 모시는데 참 그 이렇게 모셨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모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스승한테 얽매여서 조금 강제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썼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리에 보니까요, 이 남쪽이 어디 가갖고 이렇게 숨어들었다. 이게 분자가 번자 같은데요. 요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다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글자, 자주 쓰는 글자 써버리면 되기를 꼭 이렇게 써놨을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것은 돼지잖아요, 돼지. 요것은 이제 길거리에 발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발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발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숨어들 때 제 생각에는 또 거기도 그걸 써놨어요. 숨어들기는 숨어드는데 이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어디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세가 마치 돼지가 어디 숨어갖고 안 잡히려고 어디 있는 그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썼을 것 같다. 그걸로 제가 써놨어요. 좀 뭐 말이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장을 써놨는데 이것이 이 뜻이거니 이것이 아니오.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이 글자를 써야만 됐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그 사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군사라는 뜻이거든요. 군사. 군사라는 뜻인데 가령 추하다. 요것도 뒤따르다라는 뜻이죠. 그죠? 요것도 뒤따르다는 뜻이죠. 근데 요 뒤따르다하고 요 뒤따르다는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것은요. 여기서 요것은 무슨 언덕이고 여기가 그 잡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군사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군사의 주둔지는 높은 곳에, 언덕진 곳에 있어. 그러니까
만약 사물을 위에서 이렇게 해야지 밑에서는 이제 항상 불려잖아요. 그래서 그 주둥지를 전부 이제 그 위에다 해놨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초섬에서 뱅뱅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 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분산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요걸 생각하고 요것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요. 여기서 돼지를 나타내잖아요. 돼지 십자입니다. 네. 그래서 뒷쪽인데 사람을 뒷쪽는 거하고 짐승을 뒷쪽는 거하고 틀리다 이거죠. 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런 문장이 쓰일 수가 있어요. 진짜 뒤에가 사람이 나와요. 이 글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동물이나 다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사람을 썼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사람 취급 맞는 거지. 사람 취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불치 있잖아요. 불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장난 얘기라는데 원래는 요거 취자하고 요 취자가 있어요. 요 둘 다 취자예요. 요것은요 악기 부는 거예요. 악기를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요것은요 불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앞에서 불을 올라오라고 부는 것이고 요것은 악기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뒤에가 악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무나 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악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정면적으로 부는 겁니다.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막 정면적으로 부는 제가 지금 그 드리는 말씀이 물론 그런 애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로 문학가라면 글을 쓸 때 그렇게 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분다 뭐 어쩐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지만 이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문을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거기에 그 뭐 시무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 써놓은 것이 사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이 용어들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요 전찰리 거인욕 그 신통성정 뭐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육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육아라고 하면 공자 맹자가 육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무학은 육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육아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 육아는 공자 맹자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주자의 육아는 육아가 아니냐? 근데 주자의 육아는요 도가 불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육아도가 불가지만 사실은 신유학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육아만 따로 띄워놓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부 도가나 불가에서 가져올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신통성경 같은 것도요. 이 성과 정을 어떤 뜻인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 그 불가에서 가져온 소리예요. 가령 우리가 주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마음을 닦는다 그래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그 풀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 마음은 하나 같잖아요. 근데 마음을 닦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우니까 닦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닦아야 될 대상이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닦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닦을 대상이 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닦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닦습니까? 어떤 목표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르도록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닦아갖고 요만큼 닦았을 때 마음과 요만큼 닦았을 때 마음과 요만큼 닦았을 때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을 불가에서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더러운 마음을 불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마음, 그걸 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사각이랄지 수분각이랄지 이 정도에 따라서 그래갖고 본각과 목표가 되는 마음은 똑같아진 마음이죠.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좀씩 깨끗해진 상태를 전부 다 표현을 해놨어요.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불가의 그게 나오는데 주자에서 그것을 그렇게 풀어서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신유하고 유가라고 하지만 도가와 불가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신유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것이 공자와 맹자만 유가라고 한다면 다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유학도 유가라고 이야기, 주자도 유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도가와 불가를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의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80, 70이라는 거 있고 또 식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것을 불가에서는 80, 70,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을 일으키려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필기구다라고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러면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것이 있어도 눈 감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죠. 예. 그리고 이것이 눈을 떠갖고 뒤에 있으면 안 보이면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일어나려면 생각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어나려면 요거 대상이 되는 것과 마음밖에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것과 내 뿌리가 만나야 돼요. 네. 그것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요 견문 후료 각지 가로에서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런 거 써졌거든요. 밑에서부터 2, 3, 4, 5, 6, 6 밑에서부터 1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견문 후료 각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에서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돼 있죠. 자, 눈이 아니죠. 네, 눈이 아니죠. 네, 이것은 대상,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귀가 이죠. 네. 이것은 들리는 대상 모든 것이 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코잖아요.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향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쫙 맞춰져 있어요. 자, 아니, 눈이 요것을 보고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요것은 생이고요. 요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눈이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안식. 자, 귀가 소리를 듣고 저게 옳은 소리다, 그른 소리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일으킬 때 인식. 코로 말하자면 냄새를 맡아 향기롭다, 추하다. 그럼 비식. 코가 이제 향기다, 이제 비식. 이런 식으로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식으로 이제 혈식 이렇게 하거든요. 신식, 의식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뿌리와 요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 안식, 이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볼 때는 A 안식, 요것을 볼 때는 B 안식, 요것을 볼 때는 C 안식. 안식이 다 틀리죠. 네.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딱 봤는데 내 머릿속에 요것 볼 때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요거 봤을 때 뭐다 정리됐잖아요. 쌓였을 거 아니에요. 요것 볼 때도 쌓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 볼 때 마음 하나는 안식입니다. 요것도 안식이에요. 그것이 여기가 쌓이잖아요. 그것이
견문 후료박제에서 견이에요. 잘.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봐갖고 쌓여진 놈. 예. 그 다음에 귀로 들어서 쌓여진 놈. 예. 문. 그 다음에 코로 쌓여진 놈. 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쌓여요. 요것을 다 통틀어서 의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요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하니까 이것도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제가 만난, 제가 본,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기다 쌓았잖아요. 어르신이 또 본, 들은 생각을 여기다 쌓았잖아요. 그것이 의식이래요. 저의 의식, 또 다른 사람의 의식, 이게 의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나의 고집이에요. 그잖아요. 저것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에요. 저것에 의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것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요 쌓이기 전 밑에는 심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쌓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쌓아놓은 것이 은데, 요거 70이거든요. 요 쌓기 전에 80이에요. 예? 요 바닥이. 그리고 요것이 쌓아놓은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요것도 하나의 안식, 요것도 하나의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죠. 하나하나 구분되는 시기죠. 60까지 있어요. 아까 눈으로 보는 거 하나. 예? 아니 비서신의 6개에 하나씩 각자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 안식.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는 거 안식. 그것들이 모여서 견문각지, 견문후료각지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사실은 견문후료, 그러니까 후료각지라고 않고요. 견문각지 합니다. 예, 후료는 빼불고 견문각지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모든 나의 행동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가 이렇게 쌓이고 그냥 각자의 것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의가 이제 차사롭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80, 70, 60이 되는 거. 좀 쉬웠다. 네. 사실은 요거 7장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이 때문에 조금만 쉬다가 하겠습니다.